자, 코스모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퍼시벌 로웰에 관련된 이야기로 끝을 냈죠. 퍼시벌 로웰이 비록 그의 관측이 이제 화성 운하에 관련된 좀 허황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분은 이제 자기의 온 인생을 다 걸고 그냥 관측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패한 천문학자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의 어떠한 열정,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또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시 이제 말하는 게 이제 퍼시벌 로웰의 그 어떤 노력이죠. 화성에 이제 운하가 있다고 이제 믿고 관측을 했던 그의 어떻게 보면 허황된 노력이 일으켰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aroused,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aroused는. 자, generations of 8 years old. 자, 칼 세건이 퍼시벌 로웰,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많은 소설들이 있었죠. 웰즈의 우주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존 카터가 등장하는 화성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칼 세건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제 칼 세건의 나이가 이제 8살이었죠. 그래서 칼 세건을 포함한 이 8살짜리 어떤 세대에게 불러일으킨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퍼시벌 로웰인데, myself among them, 나 역시 그들 사이에 있었다, 이 말인데, I가 아니라 myself라고 했죠. 나 역시, 그러니까 좀 강조한 것 같아요. 나 스스로도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걸 강조한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to consider the exploration of the planets as a real possibility. 행성들이죠. 왜 행성들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화성을 여기서 일단 의미하는 것 같아요. 화성의 탐사에 대한 어떠한 고려라기보다는 이거 아이들의 생각이죠. 생각이 정말로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허황된 노력이지만 어떤 일관된 노력 덕분에 이 8세의 소년들은 화성 여행이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또 꿈을 갖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to wonder, 자, 또 궁금해했죠. If we ourselves, 우리가 정말 스스로 might one day, 어느 날인가 voyage to Mars, 화성을 항해라기보다는 화성으로 가는 거죠. 가게 될 날이, 우리 스스로 가게 될 날이 있을지 또 궁금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 여기서 it이 의미하는 건 아까 제가 계속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It aroused generations of 8 years old의 그 세대에게는 나를 포함한, myself among them 포함한 아이들에게 to consider the exploration of the planets as a real possibility가 있는지, 행성으로의 그 exploration이 가능한지 생각해보게 to consider 하게 했고, 또 to wonder, 궁금해하게 했죠. 만일 우리 스스로 might one day, 어느 날 voyage to Mars, 마르스를 향해서 여행이라기보다 이제 탐험을 시작하는 거죠. voyage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그런 꿈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긍정적인 지점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discussed in the late 19th century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to the planets. 자, 계속 지금 복수를 쓴 걸로 봐서는 태양계 행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행성들에 대한 트랜스포테이션, 수단으로서 19세기 말엽에 discussed, 논의되었던 거죠. 논의되었다. 19세기 말엽에 as a, 어떤 수단으로서, 이동 수단으로서, 행성을 향한 이동 수단으로서 by the Russian school teacher, 러시아 학교 선생이죠. 컨스탄틴 치올코프스키, 이 로켓의 아버지죠. 최초로 이제 로켓이 어떤 진공 중에 어떤 운송 수단으로 가능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운송 수단이죠. 우주에서 공기를 이용한 어떤 제트 엔진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로켓을 이용해서 최초의, 그러니까 이 치올코프스키 선생이 행성간 여행을 위해서 로켓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최초에 연구하신 분이죠. 이 부분 문장 그런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콘스탄틴 티올코프스키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꽤 유명합니다. 로켓 공학자로서 학교 선생이었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학교 선생이었지만 로켓 새로운 어떤 그런 과학기술 분야의 선구자적인 의견을 내신 분이겠죠.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If there are intelligent beings, 만약에 there are intelligence,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다면 on Earth, 지구에 있다면 they have not much modified, 그렇게 많이 modified, 변형시킨 거죠. 변형시키지 못했다. The landscape, 풍광을 into a regular geometrical pattern at kilometer resolution. resolution은 요새는 많이 쓰이죠. 카메라 해상도라고 하죠. 어떤 분해능입니다. 분해능은 뭐냐면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이게 두 개로 보일 수 있는 거리죠. 가령 자, 이거는 지금 두 개로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지금 두 개로 보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픽셀들이 보이시나요? 화면에? 안 보이시죠? 픽셀이 다 눈에 들어오면 굉장히 피곤하죠. 이런 모니터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분해능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얘를 이제 파장으로 본다면 어떤 하나의 파장이 보통 이제 아날로그 형태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디지털이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양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리니어하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봤을 때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두 개로 딱 분리돼서 보이는 게 이제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멀리서 보면 이렇게 하나로 보이죠. 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더라도 이거는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구를 굉장히 변화시키고 있죠. 근데 킬로미터 레졸루션 패턴으로는 우리가 이 땅들을 우리 지형이죠. 랜드스케이프, 풍광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안선이라고 했을 때 해안선 굉장히 이제 높은 위치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지구에 어떠한 지적 생명체가 사는지 여부를 이 해안선 변화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딱 처음에 UFO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이제 그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봤는데 사람이 보이진 당연히 않겠죠. 이 레졸루션 분야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의 분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분해할 수 있는 파장을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분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이기 때문에 외계인이 와도 이제 처음에 이 외계인들이 가시광선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렌즈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은 그냥 물리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1981년도에 쓰여진 그 기술로 봤을 때 수킬로미터 위에서 봐도 어떤 해안선들이 인간이 어떤 지적 존재죠. 지적인 존재가 바꿔놓을 우주에서 확인할 만큼 크게 바꿔놓은 부분이 미미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적 존재가 지구에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많이 지구의 풍경을 바꿔놓지 못했다. into the regular geometrical pattern을 at kilometer resolution에서 봤을 때는 그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자, 또 보죠. 만약에 근데 이 수킬로미터에서 좀 더 이제 가까이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 접근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항구의 격자들이 보이죠. 이런. 그리고 도시의 길들이 보이겠죠. 이런 길들이 보이고 방사형의 어떤 도로들도 보일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로즈, 길들이 있고, 하이웨이스, 커널스, 운하도 있고요. 팜랜드, 농장도 있죠. 농장도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도시의 거리들 있겠죠. 이렇게 거리들 있고, 패턴, 디스클로징, 어떤 노출하죠. The twin human passion, 쌍둥이의 인간의 어떤 욕망인데, for 뭐뭐에 대한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욕망과 어떤 테리토리얼리티, 영토에 대한 소유욕이죠. 이 두 가지 욕망의 양립함을 느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를 그냥 한번 펴서 보세요. 어디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서 지도를 보시면 분명히 어떤 지적인 존재가 산다는 느낌이 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도로는 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어떤 동네의 구획은 어떻습니까? 구획은 자로 잰 듯한 직선을 이어붙인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동그란 것도 이것도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이죠. 원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프랙탈 형태로 구획 정리를 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간은 두 개의 욕구가 있는데 바로 모든 걸 기하학적으로 뭔가를 배치하려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간은 바이러스와 비슷하죠. 보이는 영토를 계속 확장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하학적인 패턴들은 점점 커지죠. 이렇게 커진다는 의미에서 영토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커지는 형태가 유클리디안, 기하학, 지오메트리안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인간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이 지오메트리컬 패턴입니다. 인간이 모디파이 하고 있는. 근데 아직까지는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굉장히 뭐 큰 해안선이라든가 이런 데가 급격하게 뭐 우주에서 봤는데 이렇게 동그란 지구에 육지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어떤 그 자연의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도시의 도로 모양이나 이런 운하 모양이나 고속도로나 길들의 모양들을 보면 이런 기하학적 패턴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은 어떤 영토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지적 생명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집착을 볼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쌍둥이라는 거죠. 분해가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한 몸인 어떤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죠. I prepared chambers. 나는 준비했습니다. 어떤 챔버는 이제 방이죠. 대 이하의 방인데, 자, simulated. 뭔가를 똑같이 흉내내는 걸 이제 simulate 한다고 하죠. The Martian environment를, 그 화성의 환경을 이제 simulated, 흉내낸 챔버죠. 그 방을 as it was then, 그 당시에 알려진이죠. 그 당시 알려진.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에 화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환경을 꾸몄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 세건 스스로도 자기네가 어떤 화성의 환경을 꾸몄지만 완벽하게 꾸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기술로 우리가 화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이 화성의 인바이러먼트를 시뮬레이션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방을 꾸몄고요. 거기에 inoculate, 뭔가를 주입했죠. 그들을 주입했습니다. with territorial microorganisms. 그러니까 미생물, 지구에 있는 미생물들을 그곳에 주입을 한 거죠. 그리고 waited to see, 뭐뭘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if anybody survived. 화성에 그러니까 어떤 챔버라고 해서 큰 방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조그만 박스겠죠. 박스일 수도 있고 여기에 화성처럼, 화성은 이제 대단한 자외선이 내리쬐니까 자외선 전등을 하나 켜놔야겠죠. 대기압이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오존층도 당연히 또 없습니다.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뭐 태양풍이 거의 바닥을 직격하죠. 직격하니까 웬만한 지금 대기 입자들이 다 우주로 불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공기가 대기압이 낮죠. 그러니까 여기에 펌프를 달아서 공기 기압을 빼겠죠. 완전히 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이제 그 밤이 되면 여기 이제 자외선 램프를 끄고 여기다 이제 차가운 공기를 불어 넣어서 뭐 한 영하 80도 정도 되는, 마이너스 80도씨 되는 그 화성의 밤 환경을 또 만들어 보고 이런 실험을 이제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뭔가 살아남나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을, 그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들을 이제 집어넣었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다양하게 넣은 만큼 굉장히 다양한 이제 죽음을 맞이했죠. 아마 한 마리도 살아서 나오지는 못했던 걸로 얘기를 합니다. 다음 문장 보죠. But 그러나 there were always a fair number of varieties, 어떤 생명 종들이죠. of territorial microbes, 이 미생물들의 어떤 종들, 꽤 상당한 수죠. a fair, 그러니까 상당한 수는 언제나 있었다. that 대디하로 상태로 있었죠. did not need oxygen,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that temporarily close up shop, close up shop은 미생물들이 뭐 가게를 접는다 아니라 이거는 은유 표현이죠. 활동을 접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상에서 활동을 접고 언제 접죠? When the temperatures dropped too low. 너무나 낮게 내려가면 아까 마이너스 80도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지구에 있는 생명 그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들 중에도 상당수의 어떤 그 버라이어티스들은 그냥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추가 설명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굉장히 온도가 낮을 때는 활동을 접음으로써 그들의 산소에 대한 소모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지구의 생명체라고 할게요. 그냥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스를 화성의 지표에 뿌렸는데 얘네들이 추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 했을 때 어떨까요? 만약에 화성에 그 본토에 살던 원주민이라고 할까요? 그 원조, 토종이죠. 토종 화성에 사는 미생물들 혹은 얘네들은 훨씬 더 잘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실험을 한번 칼 세이건이 해본 겁니다. 그 실험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If territorial microbes can survive, 만약에 테라토리알은 이건 지구입니다. 지구에 있는 미생물들이 can survive, 생존한다면 the Martian environment에서 생존한다면 how much better, 얼마나 더 나을 것이냐. 마션의 microbes, 마션의 미생물들은 훨씬 더 잘 살겠죠. If they exist, 만일 그들이 존재한다면 must on Mars, 화성에서 만일 그들이 존재한다면 그 화성의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을 must do, 화성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컴마 때문에 요 컴마 부분을 삭제를 해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죠. How much better Martians microbes must do on Mars.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구 미생물이 화성에서 살아남는다면 화성 미생물이라면 훨씬 더 잘 화성에서 어떤 활동, 여기서 두는 활동이라 뭘 하다라는 두 동사가 아니라 대동사라고 하죠. 살아남는다. 이 survive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겠죠. 화성 미생물이 있다면 반드시 생존해야 된다.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다면이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first illustration I ever saw on Mars 3. 자, 첫 사파죠. 사파는 I ever,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사파죠. on Mars 3. 화성 3호죠. 화성 3호. 이거는 이제 그 구소련의 화성 탐사선입니다. 이 소련은 금성에는 뭐 베네라라는 우주선을 몇 차례 보내서 성공을 해요. 그 착륙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화성은 금성은 뭐 대기압만 90기압이 넘는, 그리고 450도의 이제 초고온 불지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착륙은 하더라도 오래 이제 살아남지 못했죠. 그 소련의 우주선들이. 어쨌든 이제 살아남는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자료들을 전송을 했는데, 그러한 소련이 유일하게 화성에는 탐사선을 보내긴 하는데 하나도 착륙을 못합니다. 이 마르스 3호가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건 아마 탐사선이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 첫 번째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었고요. 칼 세이건이 처음으로 이 마르스 3호에 대한 것을 어떤 사파를 봤는데, 그것은 was on Soviet postage stamp였다. 우표였다고 합니다. 우표에 그려진 그림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화성 그 착륙선이에요. 이렇게 착륙선이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이제 이거 뭐 이렇게 둥글게 생겼든, 이거는 그거죠. 이제 대기권 진입할 때 내열 쉴드라고 하죠. 그 열을 이제 방출하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낙하단이 이렇게 펴지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의 기압은 100분의 1 기압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면적으로 봤을 때 지구에서 피는 낙하산의 몇 배가 돼야 되죠? 10배가 돼야 되죠. 이 반지름이 10배가 돼야 100배의 면적이 나오죠. 굉장히 큰 낙하산을 피고 아마 내려가야 할 겁니다. 어쨌든 우표에 이걸 전체를 실지는 않고요. 요 일부분만 이제 실었다는 게 이제 그 코스모스에 보면 사파로 나옵니다. 실제 이 우표에 대한 사진이 나오죠. 자, denomination, 이거 액면가죠. 어떤 그 우표의 액면가가 16 코펙. 코펙은 이제 그 구소련의 화폐 단위입니다. 요즘 뭘 쓰죠?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6코펙짜리 그 액면가 16코펙짜리 우표의 이 마르스 3호에 대한 화성 탐사선 3호가
그 첫 번째 사파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칼 세이건이 봤다라는 말이죠. 자, 이것은 which depict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 spacecraft가 descending 내려가는 거죠. 강화하고 있는 거죠. through a kind of purple murk. murk는 어떤 먹구름이에요. 어두운 어떤 구름을 murk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성 이 아까 우표에 있는 이 화성 탐사선이 여기 뭐 16 코펙이라고 이렇게 가격이 써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름들이 이렇게 보라색 구름들이 있고 거기를 이렇게 강화하는 모습이 그려진 이 사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야심차게 했는데 코스모스 이제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화성 3호도 결국은 이제 착륙에 실패해요. 착륙해서 이제 땅을 막 떼굴떼굴 굴러갔다고 하는데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센 바람이 이 착륙지 마르스 3호가 착륙하려는 그 지점에 이제 불었다고 합니다. 시속 150 초속인가요? 초속 150m라고 하는데 150m/s에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거의 음속의 절반에 가까운 바람이 측면 바람이 부은 거죠. 그 화성은 대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태풍 소용돌이가 일어나도 굉장히 높게 이게 뭐 수 킬로미터 높이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어떤 낙하산을 크게 펴고 이렇게 어떤 탐사선이 착륙하는데 150km의 어떤 측바람이 불면은 거의 낙하산은 이제 구겨져 버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뭐 지구에서 사용하는 낙하산보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넓은 낙하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화성에 이제 착륙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미국에서 활용이 되죠. 뭐 이렇게 공 형태로 착륙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낙하산을 또 이용해서 미국도 착륙을 하죠. 근데 그 낙하산을 보면은 상당한 첨단 기술이 안에 집약되어 있죠. 그런 것들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 이제 화성 탐사선이 오퍼튜니티인지 이름은 정확하지 않은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낙하산 실험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다큐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실패하고 실패를 어떻게 보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